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설 연휴는 뭐 어디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최대한 아주 즐기려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날씨가 안 풀려서 산으로 아직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파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아파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재 내용도 뭐 마찬가지로 불교 교리에 관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역사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총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거 뭐 차차차차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총평으로서 저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론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런 귀결점이 그걸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인류가 뭐 신석기 시대 정주하면서 지금까지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으니까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는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서 한 권력의 분화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벽두인데 벌써 이제 21세기에도 또 전쟁이 시작됐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뭐 앞으로는 21세기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좀 바라지만은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지금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 때가 생각이 나요. 이 역사는 계속 진보하는 게 아니라 반복이 된다 그러죠. 반복. 오히려 쇠퇴하는 것 같아요. 반복이 돼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보면은 그 제후국들이 서로 자기가 천자라고 우기면서 그냥 합종 연행이라죠. 합종 연행을 하면서 전쟁에 뭐라 그럴까 그 추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그거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확전은 안 됐지만은 서로 합종 연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100%는 아니더라도 옛날에 히틀러의 나치당이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이 정치 기반을 정치 기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용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민주투사들을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았잖아요. 다 동양이고 서양이고 고대고 현대고 뭐 다 그래. 그 양상이라는 게 다 그래.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전쟁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극복 방안이랄까 해결책이랄까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문제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아마 제가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전쟁의 그 원인 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 전쟁을 일으킨 놈의 열등감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 그거는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자신이 열등감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래. 두 번째는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이 약화됐을 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 뭐,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이제 외부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집단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건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놈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현대적인 거 몇 번 제가 언급을 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세 가지 정도로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점, 그 생각을 해야 될 점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모든 전쟁이라는 건 그 정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복. 정복을, 그러니까 다른 왕조를 쓰러뜨리건 간에 땅을 빼든지 간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라든지, 새로운 왕국이라든지, 새로운 정치 형태를 자기가 만들 때는 새로운 사상을 유입해서 그걸 정당성을 확보를 한다고. 모든 그 나라라든지 왕조는 다 그렇게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그 공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주나라. 주나라가 사실 구테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제후국이었었거든. 그 상나라의 제후국이었었거든. 주나라가.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반란. 역모를 일으킨 거지. 반란 일으켜가지고 상나라를 쳤거든. 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반란을 정당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상나라를 비하를 한다고. 그래서 은나라라고, 은이라는 그 지역 이름이거든. 은이라는 게 어떤 그 상나라가 있었던 지역을 은이라고 그래. 은. 그래서 이제 그 상나라는 국호가 상이라고 분명히 그 금문이라든지 이런데 다 그게 적혀 있었거든요. 국호가 나라의 이름이 상나라라고. 근데 주나라에서는 은나라라고 비하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그 전왕조를 비하하면서 새로운 사상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여태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일무이하게 딱 두 나라가 예외적이었어. 어떤 예외적이었었냐? 자기의 어떤 사상 체계를 먼저 확립을 한 다음에 그 사상 체계 위에다 국가를 건설해 가지고 왕조를 유지한 국가가 전 지구적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딱 두 국가가 있어. 어느 국가냐? 첫째 하나는 그 이성계가 세운 조선. 조선은 그 주위가 그 꽃을 피웠던 신유학의 그 성리학 정도전이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물론 이제 이색 그분의 제자였었지만은 성리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성리학의 토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성계가의 그 조선이라는 국가를 얹어 가지고 500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치한 것이 이성계의 조선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다른 나라를 먼저 정복해가지고 다른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정당성을 확보한 게 아니라 성리학이라는 토대 위에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이성계의 조선이라는 게. 그 또 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당군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이라는 거, 저는 당군조선이라고 부를게요. 옛날 조선에서 이제 이성계 조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옛날 조선이라서 고조선이라는데 저는 당군조선이라고 얘기할게요. 당군조선이 2000년을 갔어, 2000년. 이거는 전 지구 역사상 이렇게 오래가는 왕조는 없어요. 최고로 오래가는 왕조거든요. 2000년을 갔는데 그 2000년 동안 중국은 뭐 중국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역사 이야기 했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그 사상적인 그 철학 체계가 그만큼 허술해되는 거야. 그럼 2000년을 갔다는 거는 뭐냐면 아주 강력한 정치 집단이 있었고 그 정치 집단의 그 이데올로기가
아주 강력하게 그 사상적인 철학 체계가 아주 견고하게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지 2000년을 가지고 어떻게 2000년을 갈 수가 있어요? 한 왕조가 그 주위에도 다른 적대 세력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00년을 갔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세력과 강력한 역사와 강력한 문화와 강력한 사상적인 철학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일무이해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사의 물줄기는 서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 이걸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는데 이게 또 이제 이게 고조선하고 이제 당군조선하고 이제 연관이 돼요. 이 서쪽 방향으로 이제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토인비가 얘기한 건데 토인비 외에 뭐 여러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전체 통시적으로 전체의 역사를 봐가지고 그걸 딱 보니까 역사의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역사 이야기 한 것도 통시적으로 전체적인 지구적인 그 역사 연대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제 자세히는 안 했지만은 그런 어떤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흐름을 맨 처음에는 이제 동양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동양의 학자건 서양의 학자건. 근데 이제 동양이 하면 보통은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2000년 동안 왕조를 유지했던 당군조선이 되는 그 동이족이 만든 당군조선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나중에 또 동이족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거기서도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역사가 시작이 된 다음에 그 물줄기가 2000년 동안에 간 다음에 BC 108년에 망하죠. 그 망한 다음에 그런 역사의 물줄기가 서쪽 방향을 흘러가요. 고대에서는 당군 조선이지만 그게 서쪽 방향으로 옮겨가면서 중세에 지중해에 아주 강력한 정치 집단이 형성이 되죠. 그게 뭐냐면 로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제국이 거기 형성이 되죠. 로마에는. 근데 이 로마가 그래도 이제 한 1000년 정도는 갔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서로마하고 동로마하고 분리돼서 서로마가 멸망을 했지만 동로마는 그 중세를 계속 끌고 갔다고 해서 한 1000년까지는 갔다고. 이게 왜 1000년까지 갔냐면은 기본적인 정치적인 세력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제도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한 1000년을 유지된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다시 이제 중세가 끝나고 고대는 이제 당군조선이고 중세는 로마고 패권이 로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끝나고 근대에서는 로마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이게 진행 방향으로 가가지고 근대는 어떤 패권 국가가 있었어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국적으로 모든 그 역사의 물줄기가 영국으로 간 거야. 근대에는.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 이게 바이킹족의 후예 아니야. 아주 무식한 놈, 진짜 무식한 놈이야. 역사도 없고 문화도 없고 사상도 없고 어떤 철학도 없는 거 이거 완전 무식한 놈이야, 무식한 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패권을 차지했어? 산업혁명 때문에 패권을 차지한 거 아니에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거로 전 세계 식민지 패권 국가가 된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무식한 놈들이 이게 군사력 가지고 한 거 아니야. 군사력과 경제력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얼마 갔어요? 200년밖에 못 갔어요. 걔네들을 200년. 산업혁명이 이제 18세기에 일어났으니까. 응? 그런 다음에 그 역사의 물줄기가 다시 서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간다고. 미국 놈들은 어때?
아, 이놈들도 뭐 역사가 있어, 문화가 있어, 뭐 사상적인 체계가 있어, 더 무식한 놈들이지, 이게. 얼마나 무식하면 가자마자 인디언들을 다 학살을 했어요. 이거 죽인 게 아니야. 학살이나 학살. 이거 몇 번 제가 언급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1억 명까지 뭐 학살했다는데,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인구가 그만큼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일부 학자는 그렇게까지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그놈들이, 미국 놈들이, 인디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으면 그래도 많이 갔을 거야, 이게. 패권, 예, 기간이. 근데 다 학살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디언들이 이게 지금은 이제 동이족으로 지금 다 밝혀졌거든요. 동이족이 한 분파라고. 걔면은 여기에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메리카 조선사하고 또 연관이다 이게.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이 패권 국가가 이제 미국이 됐는데 미국이 뭐 2차 세계대전서부터 이제 냉전 체제서부터 됐잖아요. 1945년부터 지금까지 해봐야 1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말을 누가 안 들어, 미국말. 이제 경찰 국가도 아니고 패권 국가도 아니야. 오직 그 지구에서 일본하고 우리 한국만 미국말 잘 듣지. 아주 뭐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아주 그냥 깽깽거리면서 잘 듣지. 나머지 국가는 미국말 듣는 국가가 없어요. 지금 유럽도 그래. 그리고 중동 그렇고, 중동 사우디 요즘 말 안 듣잖아요. 이란도 그렇고, 그리고 남미도 말 들어야 안 들어야. 오직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깽깽거리면서 그냥 뒷구멍 콩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모든 학자들이 경고를 했다고. 디폴트 경고. 디폴트가 뭐냐면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국가 부도 난다고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뭐 봤잖아요.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줬잖아요. 2번씩이나 월급 못 줬고. 그리고 또 빚이 많잖아요. 빚이 지금 미국의 빚이 뭐 31억 불인가? 그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4경 610조 뭐 막 이래요. 미국이 지금 그거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디폴트 경고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는 중앙은행 체제거든요.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거든. 근데 미국은 유일하게 중앙은행이 미국 연준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사기업이야. 사기업에서 모든 지폐도 발행하고 모든 금융 통제하고 모든 걸 다 해. 그래서 달러를 발행하면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가지고 빌린 다음에 이자를 지급을 해요. 그것이 그냥 처음에 금본위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금하고 달러하고 1대1이었었는데 워낙 이놈들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니까 금본위 제도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달러를 많이 발행하니까 그 이자를 갚는데 이자를 갚을 수가 없어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학자들이라든지 예언가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거꾸로 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학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다 얘기해요. 앞으로 페이퍼머니, 종이 화폐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 그래요. 저도 그런 말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금하고 은하고 사두라고 집에다가 사두라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는 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조만간 페이퍼머니가 없어져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잖아요. 저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를 했다고. 우리나라 디지털 화폐 발행하냐고, 비트코인 같은 거.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그거 발행 안 한다고 딱 잡아댔다고.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들통났잖아, 이게. 우리나라 한국은행 내에 TF팀이 지금 벌써 몇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지금 발행했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지만은 그런 위원회라고 그러니까 TF팀이 만들어졌어요. 몇 년 전서부터. 지금 다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준비는 다 끝냈어요. 일부 국가는 지금 뭐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고 있고,
오늘 갑자기 그 온다고 이거 저기 그 페이퍼머니 종이돈 화폐는 싹 없어져요. 오늘 갑자기 그런 걸 개벽이라고 그런 거예요. 개벽. 예?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미국이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군사력 때문에 워낙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군사력 하나 때문에 유지되는 거지만은 지금 거꾸로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의 물줄기가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딱 오니까 누가 했어? 일본이 딱 있죠. 일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미국한테 견주려고 했다가 깽깽했잖아요. 미국 놈들이 자기네들의 그 경제력의 40% 정도 근접하면 죽인다고. 일본 놈이 그래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근본적으로 이 소인배, 마음이 소인배고 큰 일을 못할 놈이야. 우리나라 백제가 망했을 때 백제 유민들이 그 떨거지들이 가가지고 세운 나라 아니야 일본이. 그러니까 그 태생적으로 저급한 놈들이라고. 그래서 걔네들은 세계 패권국가 될 수가 없어. 2차 대전 때 뭐 어떻게 조금 하려고 끌적거렸는데 깽깽했잖아 그때. 응? 근데 그런 그 물줄기가 다시 쭉 서쪽으로 오니까 누가 있어? 우리 한반도 딱 오잖아. 에? 우리나라 코리아가 어떻냐? 옛날부터 주역에서 감방에서 성시성종이라고 했다. 감방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고 했다고. 감방이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감방이라고 그래. 에? 그리고 동서양의 모든 예언가, 고대에서도 현대까지 모든 예언가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앞으로는 코리아가 대한민국이 이 세계 가장 최상등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모든 예언가들이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뭐야? 우리나라는 반쪽이 된 다음에 서로 막 싸우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싸우고 막 이래잖아. 이거 가지고 뭐 패권국가가 되겠어? 경제력은 전 세계 우리가 10위고 군사력은 전 세계 6위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패권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패권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역사의 물줄기를 이제 서쪽으로 가면 누가 있어? 딱 중국이잖아. 중국.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중국. G2라 그래. G2. 미국 다음에 중국. 이 전 세계 패권을 다음에 물려받을 국가 중국. 아무도 의심을 안 했다고. 왜?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해. 그거 인구도 많고 역사도 깊고 문화도 깊고 사상적인 철학 체계도 완벽하게 돼 있고. 와, 이거만큼 완벽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조건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저번에 동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2018년도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일어났다고. 그게 뭔지 알아요? 대사건이? 시진핑이가 중국은 주석 체계라 했잖아. 주석 체계. 일대 주석이 모택동, 그다음 유석이 이선영, 양상곤,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 그게 뭐냐면은 주석은 중국의 헌법에 5년 단임제라고. 5년 단임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5년 단임제잖아요. 헌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5년 이상은 못해. 근데 우리나라는 연임이 안 돼. 근데 중국은 주석이 5년 단임제인데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어. 5년 한 다음에 5년 동안 후계자를 지정해가지고 후계자 교육을 시킨다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자기는 물러나고 후계자를 정한다고.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시진핑이가 2018년도에 헌법을 아주 고쳐버린 거예요. 주석 연임 체계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지. 임기 체계. 주석의 임기 체계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이 공자의 나라고 도덕의 나라고 뭐 성리학의 나라잖아. 이거 완전히 이제는 중국은 이제 몰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 패권을 물려받아서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 굴러온 복덩어리를 시진핑이가 차버린 거예요, 이게. 응?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없다.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물줄기가 어디로 서쪽으로 쭉 가면 누가 있어? 인도가지, 인도.
인도도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조건이 완벽해요. 땅덩어리 크죠. 인구 많죠. 거기 군사력 대국이죠. 경제적 대국이죠. 사상적인 체계가 딱 갖춰있죠. 역사도 깊죠. 문화도 깊죠. 근데 이제 인도가 패권국가 될 수 없는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 신분제도가 있잖아요.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라는 게. 헌법에는 그거 인정을 안 해요. 저 인도 헌법에는. 근데 현실은 그게 지금 돼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아주 그냥 그 경고하잖아요. 경고. 그래서 인도는 패권국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태생적인 한계가. 그럼 서쪽에 가면 서쪽은 뭐 아무것도 없어. 저 떨거지들 그 서유럽의 떨거지들이 무슨 패권국가가 돼. 지금 다 쓰러져 가는 놈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상한 사건이 아니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서 어떤 현상이냐? 대한민국에서 이 시점에서 한류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뭐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패권국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 양극화도 심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출산율도 최저고, 그 정시도 아주 후진국형으로 막 지금 가고 있고, 뭐가 있어? 또 우리가 또 38선으로 분단이 됐죠. 또 얼마 전에 유엔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보고서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 왜? 출산율이 그만큼 낮으니까 지금 1도 안 돼. 0. 몇인데 이런 나라가 우리가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있냐? 근데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거든. 어떤 한류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류 저는 이제 그거를 3H라고 그래. 3H 3한이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 한글, 한복, 한식. 한글이라는 건 뭐 BTS 영향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한글 열풍이 불었어요. 한글 배우려고. 물론 젊은 층 위주지만은 그건 뭐 나중에 또 이제 설명드리고, 또 한복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식도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봐요. 김치뿐만 아니라 라면이 전 세계를 난 뒤집었어. 우리나라가 라면 소비국 1위인데 지금 베트남한테 뺏겼다고. 베트남이 라면을 제일 많이 소비해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 그리고 초코파이. 아니, 환장해. 초코파이라면 외국 사람도 환장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간식도 환장한다고. 예를 들어 저 영국의 가장 큰 번화가에 사람들이 내레비로 줄을 섰다고. 김밥 사 먹으려고. 김밥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그래. 공산품도 이걸 다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시간이 너무 저기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뭐 피아노 콩쿠르만 가면 그냥 1등이요. 그리고 성악 뭐 하면 1등이고, 케이팝이 그냥 전 세계를 다 뒤집지를 않나?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를 뒤집지를 않나? 가전제품도 LG하고 삼성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잖아요. 그리고 영화도 뭐, 우리 헐리우드 영화가 개봉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개봉한다잖아요. 우리나라 시금석이라고. 스포츠 분야도 그렇고, K-뷰티, K-방산, LNG선, 지금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이게 정치만 후진국이지, 나머지는 우리나라가 한류라는 게 어마어마.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차차차차 조금씩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 한류 열풍이라는 건 어마어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군사력으로 패권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역사도 깊어, 역사도 깊고 문화도 깊고 사상적인 체계도 깊어요. 사상적인 철학적인 체계도 아주 잘 돼 있고, 이 사상적인 체계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어떤 형이상학적인 사상체계뿐만 아니라 사상이 이렇게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합친 거거든요. 이게 형이하학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건 우리나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천부경서부터 우리 3대 경전이 있잖아요. 예. 저 삼일신구하고 천정계경하고, 그 다음에 천부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홍익사상이죠, 홍익사상. 그런 사상적인 철학 체계가 아주 완벽하게 돼 있다고. 그런 형이상학적인 거 있고, 또 형이하학적인 한류. 형이하학적인 거는 이거는 이제 한류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모든 사상적인 체계가 완벽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를 못할 망정 이 사상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고조선 단군 조선서부터 내려온 그런 우리의 전통적인 힘이야, 힘. 이게 우리가 DNA 속에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이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주역에서 얘기하는 그 간방의 성시성종이 그런 것이 맞다면은 간방에서 모든 건 간방에서 시작하고 모든 것은 간방에서 이루어지는 거. 간방에서 시작한 건 뭐야? 우리가 단군조선 2000년에 그 왕조가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문명과 문화와 사상과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야. 완성은 어디서 해냐? 완성. 간방에서 완성한다. 어떻게 완성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합친 사상적인 패권 국가가 우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전쟁이 더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른 종식되고 앞으로는 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런 뭐랄까 극복 방안, 해결책,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다음 동영상에서 올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